반갑습니다. 자, 우리 강의 전체적인 앞으로 8주 계획을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한 의도를 반영해서 그래서 리스트럭처링을 했으니까 한번 보죠. 정보통신대학원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선형대 수학. 여러분들이 되게 관심 있는 건 지금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니까 그에 맞추어서 이 8주 동안 선형대 수학,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기초 수학 지식을 6주는 강의를 하고 2주는 여러분들이 직접 발표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으로 잡을까 그러고, 교재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현대 선형대 수학 책이 올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이 책을 이게 아마 온라인에서 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담 없이 여기 온라인으로 사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거 일부 교재는 내가 파일로 렉처 노트로 제공해 줄게요. 그리고 참고 자료로 선형대 수학 내용들은 이 자료에 보면 실습실까지 같이 다 잘 돼 있고, 그리고 현대 선형대 참고 서적으로 이 데스포 AI 아마 이게 컨트롤링 쉬프트지? 컨트롤링 쉬프트하고 해야 돼. 이게 렉처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그런 내용들을 여기 보시면 대개 이 행렬과 데이터 분석, 다변수 미적분학과 최적화, 확률 통계와 빅데이터, 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여기 4챕터로 나눠져서 이 행렬과 데이터 분석 이 부분이 주로 선형대 수학 부분들을, 인공지능에 필요한 수학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모아놨으니까 이걸 참고하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인공지능에 활용되는 부분은 이쪽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오차역전법하고 실제 안면 인식, 글자 인식 등등 부분들에 대한 실제 수학 이론과 관련된 코딩까지 제공되어 있어요. 들어가 보면 아마 자세히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한 이 기초 선형대 수학 개념의 구성, 이번 집중학기 동안에 배울 기본 내용의 터미널로지들, 용어들은 여기 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깊이 배우고 이거에 대한 이해를 배우고, 그리고 그다음 컴퓨테이션 하는 걸 배우고 그러는데, 컴퓨테이션은 이전에 큰 문제였지만 지금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컴퓨터가 계산해주고, 코딩도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아도 그냥 물어보면 코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코드를 좀 고쳐가면서 아무리 큰 또 복잡한 것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혹시 보면서 더 알고 싶고 짧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주저없이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게시판을 그냥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는 것 같이 주저없이 24시간 그냥 물어보세요. 네, 수시로 들어가서 나도 답을 줄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서로 토론하고 그러면서 깨우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이 행렬의 대각화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 행렬의 대각화가 모든 행렬이 행렬의 대각화가 안 되기 때문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싱귤러 밸류를 이해해야 되고, 그러려면 아이겐 밸류를 이해해야 되고, 아이겐 밸류를 구하려면 다항식의 근을 구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항식의 근을 구하려면 그걸 벌써 5차 다항식, 6차 다항식만 돼도, 즉 5차 행렬, 6차 행렬만 돼도 손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금방 돼버리기 때문에 어차피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게 돼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근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제 SVD를 이해해야 PCA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야 랭크 리덕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런 식으로 자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트에 들어가셨으면 자료 다운 받았겠죠? 우리가 배울 그 책에 파일 다운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들어가 보셨길 바래요. 우리 일정은 이렇고, 아마 우리 강의 마감이 8월 10 며칠일 거고,
이 성적 마감까지 다 8월 27일에는 완전히 강좌가 끝납니다. 그리고 출석 뭐 10%뭐 이렇게 비중은 보통 강좌 비슷하게 되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문제풀이하고, 문제풀이 한 것을 뭐 본인만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본인이 푼 게 진짜 맞는지 또 확인하기 위해서 공유하고, 또 그 사이에 맥힌 게 있으면 물어보고 하면서 정답이 뭔지, 완벽한 답이 뭔지, 작은 문제라도 그걸 사실 만들어가는 과정을 몇 번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대충 얻은 답이 아니라 확신할 수 있는 답을 만드는 과정을, 그래야 컴퓨터에서 주는 답이 나중에 맞는 답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자기 문제 풀이를 공개해서 그것의 미비한 부분이 뭔지를 깨우치는 게 중요해요. 공유하고 또 그래서 토론하고 질문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중간고사 때 발표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보강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4주까지 동안 이제 완전히 깨우치면 나머지에는 집중적으로 어드밴스드 이론들로 진행돼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파이널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발표하는 걸로 평가할까 그래요. 기본 내용들은 이렇게 내가 준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저기 PDF 파일에 있듯이 그 교재에 이런 내용들을 커버할 건데, 이것을 우리가 집중 강의에서 빠른 시간에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주차에는 강좌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와 벡터와 뭐 행렬, 뭐 데이터가 어떻게 벡터가 되고 벡터들이 모여서 행렬이 되고, 그게 또 그런 것들이 발전돼서 텐서라고 불리우는 오브젝트가 이제 사용되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대략 그 기초 내용들을 배웠을 거고, 이제 오늘 2주차에는 다항식의 근을 구하는, 이 다항식의 근을 구하는 스킬이 꼭 필요한 게, 그래야만 그 행렬식을 구하고, 행렬식을 이퀄 0이라고 놓고 솔브해서 그래서 고유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항식의 근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걸 해야만 싱귤라 밸류를 구할 수 있고, 그래야 싱귤라 벡터를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어서 오늘 배울 게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가 유일한 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 무수히 많은 해가 있거나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찾는 것과 첫 번째, 두 번째, 해가 존재한다면 해 집합 전체를 찾는 게 중요해요. 해 집합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그러는 것은 연립방정식의 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존재하면 그 해를 전부를 찾는 게 문제, 해 집합 전체를 찾는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게 선형대수학 입문 과정에서는 그 전체까지 나가지 않고 대개 해가 있는 존재하는 작은 사이즈 문제, 해를 구하는 문제까지만 하고 멈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개 그 진짜 필요한 것까지 못 가고 거기서 멈춰 있고 실제 문제를 만나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면 해 집합을 전체 찾으면 우리가 실제 필요한 건 그 무수히 많은 해 또는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그럼 그 문제를 포기하느냐, 그게 아니라 해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나, 그 전체 해 집합, 그 해 집합이 공집합이거나 또는 그 무수히 많은 해들의 집합이거나, 그 중에서 옵티멀 솔루션, 가장 우리에게 도움이 될, 우리의 가장 정답에 가까운 해, 그러니까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그 오차가 가장 작은 그런 그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찾는 법을 그래야 비로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해 집합을 다 구해 놔야지. 그래요. 오늘은 거기까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행렬식, 그 다음에 행렬식을 알아야 역행렬을 구할 수 있죠. 그 역행렬을 알아야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인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기본적인 건 지나갔으니까 실제로 역행렬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AX = B라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역행렬을 사용했었잖아요, 주로. 근데 앞에서 이미 ax equal b의 해집합을 찾는 걸 이미 배워버리면 그러면 이 역행렬 구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거는 꼭 이전에 먼저 이제 행렬에 대해서 먼저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에 맞게끔 한다면은 디터미넌트가 더 앞으로 올라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로 그 아이겐밸류를 찾는 게 먼저 돼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보통 그 행렬의 고유값은 이게 그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일 수도 있고 허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구해라 그러면 못 구하는 그런 문제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행렬 대수를 이걸 배워야만 주어진 행렬 A가 정사각 행렬이 아닌 n by n 행렬이어도 그 n by n 행렬이면 디터미넌트도 구할 수가 없고 고유값도 구할 수가 없죠. 근데 거기다가 A 트랜스포즈 A의 전체 행렬을 곱하면 A 트랜스포즈 A는 n by n 행렬이 되죠. 그러면 정사각 행렬이 되죠. 이 정사각 행렬이면서 이게 정규 행렬이 돼요. 노멀 매트릭스라는, 이게 이제 행렬을 선형대수학의 뒷부분에 가면 이제 노멀 매트릭스를 배우게 되는데, 정규 행렬. 이 정규 행렬이 되면 항상 A 행렬은 아이겐밸류도 구할 수가 없고 디터미넌트도 구할 수 없고 아이겐밸류가 존재해도 계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A 트랜스포즈 A는 항상 아이겐밸류를 가져요. 더군다나 그 아이겐밸류가 모두 리얼 넘버예요. 허근이 없어요. 다 실근이에요. n차 행렬이면, 즉 n by n 행렬이어도 그 n by n 행렬에 A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면 n by n 행렬이 돼서 정사각 행렬이 되거든요. 그 정사각 행렬은 고유값을 무조건 갖고 정확히 n개를 갖고 그 n개가 다 실근이에요. 실근이니까 그래프를 그렸다고 생각하세요. 그 그래프가. 그러니까 n차원 행렬이면 n차의 특성 방정식이 n차의 폴리노미알이 되죠. n차의 다항식이 되죠. 특성 방정식이. 디터미넌트가 다항식이 되잖아요. 폴리노미알이 된다고. n차의 폴리노미알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항상. 그리면 실근이라는 건 뭐예요? x축하고 만나는 점들이 실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래프만 그리면 실근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 수 있죠. 그걸 정확히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림을 확대하면 되죠. 그냥 쉽게 해도. 그림 확대하면 소수점 두째 자리, 세 자리 이하로 정확한 그 실근들을 찾을 수가 있죠. 어떤 건 중근일 수도 있죠. 이렇게 접하는. 그렇죠? 어떤 건 삼중근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그림 보면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들을 쭉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A 트랜스포즈 A 행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A의 아이겐밸류를 찾을 수 있다는 소리죠. 그것도 아주 쉽게. 뭐만 할 수 있으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으면. 그걸 확대할 수만 있으면. 그렇죠? 그거를 좀 정리해서 뭐 find root 같은 그런 명령어를 우리가 코드를 짜서 수치적 계산을 하게 하면 그 뉴턴스 메소드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그러면 정확한 아주 우리가 원하는 정확도의 해를 어려움 없이 찾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이 필요하냐 하면은 이전에는 행렬의 대각화를 배우는 게 선형대수학의 키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배우는 것이 더 코어가 돼버린 이유가 이론적으로는 주어진 행렬 A의 행렬을 대각화해서 이제 그 행렬을 단순화시켜서 계산하는 이론이 가장 효과적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 모든 과정을 그냥 스킵하고 그냥 A가 주어지면 A 트랜스포즈를 곱해서 A 트랜스포즈 A에다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그냥 적용하면 그러면 바로 싱귤라 밸류에 대한 문제로 바뀌어지고
그것은 원래 A에 대한 문제 분석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이미 수학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바로 SVD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SVD를 배우는 게 오늘의 고리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행렬식을 알아야 이제 우리가 폴리노미알을 특성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차원과 부분 공간을 이해하면 우리가 해 집합, 그 해 공간의 크기, 그리고 그 안에 어디에 이제 옵티멀 솔루션을 어떤 식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구상할 수 있고,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옳게 이해하려면 이 디멘전, 부분 공간을 이해해야지 돼요. 어쨌든 이런 기초 지식 위에 우리가 궁극적인 것은 이 행렬의 대각화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이 보통 행렬은 대각화가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직사각 행렬은 대각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정사각 행렬들만 대각화가 되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A 대신에 A 트랜스포즈 A에 대한 행렬의 대각화라고 불릴 수 있는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배워야 되고 또 이해해야 되고, 이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해하게 되면 그냥 정사각 행렬이 아니어도 그게 대응하는 일반적인 역행렬이 무엇인지를 이제 구하는 방법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첫 4주 동안은 3주 동안 이제 배운 내용들이 정리돼서 4주 때에는 여러분들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풀리 언더스탠드하고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그리고 그걸 자기가 낸 보고서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돼요. 관련된 문제를 몇 개 풀어보고, 그러면 그게 중간고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주차에는 프린시펄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주성분 분석. 이 SVD를 이해해야만 PCL 이해할 수 있어요. 이 PCL 이해해야만 이제 빅데이터의 랭크 리덕션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사하강법은 여러분들이 필수는 아닐 수 있을 텐데, 그때 이건 아직 이제 내가 좀 더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진도에 따라서 이걸 보강할지 이걸 추가할지 생각할게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에 필요한 선형대 수학을 이해하려면 이 백 프로포게이션 5차 역전법을 이해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앞에서 배운 선형대 수학 시스템이 활용되는지, 그리고 실제 이제 그런 5차 역전법을 활용해서 그 앞에 얘기한 여기에 코베리언스 행렬이 하나 빠졌구나. 여기에 이 경사강법 또는 공분산 행렬. 공분산 행렬. 이 공분산 행렬을 꼭 필요한 게, 이 공분산 행렬이 필요한 게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가 굉장히 크지요. 그 데이터들 사이에 상호 연관관계가 있겠죠. 그 빅데이터들의 데이터의 성분들의 그 상관관계를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공분산 행렬을 생성해요. 그럼 공분산 행렬은 굉장히 큰 행렬이 되죠. 그 공분산 행렬이 이제 정사각 행렬이 될 텐데, 직사각 행렬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공분산 행렬 공분산 행렬의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제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AI에 필요한 모든 코딩에 들어가는 이제 기초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분산 행렬이라는 지식이 꼭 필요해요. 이 공분산 행렬 이해하려면 이제 선형대 수학의 행렬 지식 플러스 통계학의 기본적인 지식들이 필요한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이 집중 강의 여름 강의에 시간이 될지는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어쨌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운 여기서 기본적으로 선형대 수학 기초에서는 대개 행렬의 대각화를 배운 후에 이제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까지를 목표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원 과정이고 하니까 PCA는 물론이고 빅데이터의 차원 축소와 5차 역전법까지 커버하는 걸로 해서 7주차에 보고서 내고 8주차에 전원이 발표하는 걸로 해서 평가를 할까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집중 강의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하기는 아까 봤듯이 렉처가 16차 렉처 주차 노트를 다 강의하는 식으로 해서는 이 시간을 맞출 수도 없고 시험 볼 그런 그러니까 시험 이게 2주차를 한 주씩에 못 가는 거기 때문에 시험을 볼래도 뭐 수업하고 시험 보고 막 시험 보고 수업하고 그래야 돼서 이 쉽지가 않아서 기본적으로는 이그 그 강의식 수업보다는 자기주도적 PBL 수업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푼 문제를 공유하면서 토론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강좌가 끝났을 때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담당 교수님한 지도 교수님이 이제 물어볼 때 이 강좌에서 뭘 배웠냐 그래서 그 물어봤을 때 내가 이 강좌에서 아래 내용들을 이해했고 그리고 내 동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 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면 패스할까 하는 자연스럽게 패스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할 때까지 반복해야 될 거예요. 이해해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중요한 내용은 첫째 SVD, 둘째 데이터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그다음 PCA, 그다음에 PCA에서 그 SVD의 역할과 랭크 리덕션, 랭크 리덕션에서 SVD의 랭크 역할 이 정도는 필수로 해야 되고 5차 역전법 부분 그 저기까지 이해해서 설명해 주는 학생은 A 플러스를 받을 것이고 여기까지 못 간 학생은 A나 B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그렇죠? 그래요. 나에 대해서는 내가 그동안 관련된 쓴 자료, 책 이런 내용들 뭐 논문 그런 것들은 이 주소에서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이거는 지난주에 워싱턴 DC에 갔을 때인데 이때가 트럼프 그 생일 축하 파티 하는 그 격투기 하는 날이라 다 도시가 통제돼 있어서 차가 못 다녀서 자전거로 다니면서 여기저기 박물관도 보고 왔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는 2주차 내용 다항식의 해 구하는 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